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스입니다. 아침이 또 밝아왔네요. 토요일 새벽 6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천만쌤은 늘 방송을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요즘 삼성자가 좀 주가가 뭐 비실비실대고 뭐 힘도 없고 그래요. 뭐 빌빌거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짜증 날 겁니다. 뭐 어떤 분은 후회하는 분도 있고, 어? 뭐 울고 있는 분도 있고, 짜증내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하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멘탈 관리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지식도 쌓아야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종합,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경지에 올라야 돼. 하나만 더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났다면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다면은 어떻게 대처할까? 그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시련과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두려워 포기하지 말라고. 두려워 포기하지 마라. 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이라고 하죠. 이 돛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말로 노련한 뱃사람은 풍랑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거친 풍랑을 만나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 이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뚫고 나가야 돼. 이 거친 풍랑과 해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언제든지 배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오히려 내 것으로 만들어서 비로소 항해는 수월해진다. 뭐 그런 의미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은 그것을 뛰어넘는 순간 더 이상의 장애물이 아니다. 이 도약을 돕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을 역풍으로 삼을지 순풍으로 삼을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가슴을 당당하게 펴세요. 바람을 타십시오. 여러분 앞에 시련이 오히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가슴을 활짝 펴라. 기죽지 마라. 쫄지 마라는 겁니다. 제발 좀 쫄지 좀 말고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 없어요. 미국 주시라고 뭐 계속 오르겠습니까? 또 오르다가 보면 또 폭락도 와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1일 40만원대 중저가 5G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거 갤럭시 A35네요. A35 이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 통사 3사 중에 가장 높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한 통신사는 LG U+였다. 그래서 얻게 따르니까 LG 플러스의 갤럭시 A35 이 공시 지원금이 40만원이네요. 4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여기에 추가 지원금 6만원 6만원을 더하니까 실구매가는 한 39,400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기기 출고가의 약 8% 수준이라고 해요. SK텔레콤은 최대 17만 7,100원이죠. 공시지원금이 15만 4천원, 추가지원금 2만 3,100원, KT는 17만 2,500원 이렇게 그쳤습니다. 이 통사별 최대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통 3사가 최대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갤럭시 A35를 구매할 경우를 따져보니까 LG U 플러스 가입자가 5만 5천원 이상 그 요금제를 사용하면 기기값이 3만 9,400원에 2년간 낼 통신비 132만원을 더하니까 총 135만 9,400원을 부담하게 되네요. 선택 약정 월 요금 25% 할인이죠. 이거를 구매하면 8만 5천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면 기기값은 그대로 내고 통신비를 매달 2만 1,250원씩 2년간 총 51만원 할인 받습니다. 이 경우 총 구매 금액은 202만 9,400원. 기기값 플러스 2년간 통신비가 153만원이니까 그래서 공시지원금이 67만원 더 저렴하다 합니다.
SK텔레콤도 99,000원 요금제를 사용을 조건으로 공신지원금을 선택하면은 기기값이 32만 2,300원이 낮아지고 총 비용이 269만 8,300원이네요. 기기값 플러스 통신비 237만 6천원이고요. 선택 약정으로 구매하면은 기기값을 그대로 내고 매달 2만 1,250원씩 2년간 총 51만원을 할인받아 가지고 236만 5,4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시지원금보다 33만 2,900원 더 저렴하네요. 저는 이게 공시지원금이니 뭐니 이런 거 할부보다는 그냥 휴대폰은 공기계 사는 게 좋아. 공기계. 통신사 좋은 일 하지 말고 그냥 공기계를 사세요. 쿠팡이나 이런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공기계 사가지고 알뜰 요금제 씁니다. 알뜰 요금제. 알뜰 요금제 뭐 1, 2만 원이면 씁니다. 그거 해가지고 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아껴서. 우리나라 통신사 이거 다 도둑놈들이야. 보면 SK, 뭐 KT, 또 어디 LG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알뜰 요금제 써가지고 공기계 사다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만쌤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장 알뜰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그 정은승이네요. 그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파트 쪽의 고문이네요. 고문. 정은승 고문. 이분이 반도체 R&D를 위해서 국가 간 경계 없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은 물론이고 학계 연구기관과 힘을 합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은승 DS 부분의 고문은 21일 날 경기도 성남시 한림원 회관에서 열린 K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맞이했는데 이제는 반도체는 천재 몇 명이 주도해서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현재 반도체는 2나노미터 제품이 양산되고 있고요. 올해 인텔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이 1나노급 경쟁에 돌입을 합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린 데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삼성의 그 자석 메모리 개발 사례와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 개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산학연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해요. 일단은 MRAM이라고 하네. MRAM 그 기술 단지를 풀기 위해서 IBM하고 R&D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관련 학회를 만들어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돌면서 교수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참여하게 됐고 수요 기업으로 퀄컴과 NXP까지 합류해서 결국은 2016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언급을 해요. 이어서 EUV도요, 그 한국, 미국, 그 독일, 네덜란드가 협력을 해서 탄생한 결과물이다. 미국 사이머와 독일 트럼프, 그 자이스 등 수많은 협력사가 함께 했고요. 삼성전자도 빠른 그 테스트 피드백을 지속 제공한 끝에 새로운 노광 장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도 지속 육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정고문은 파운드리 기업의 기반은 공정 기술 경제 능력으로 이는 소부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소부장 기업과 신뢰를 기반으로 로드맵을 공유하고 10에서 20년을 내다보면서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TSMC보다 30년 늦은 2017년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었지만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리더들이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 끝나지 않은 경쟁에서 삼성전자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정고문은 1985년 삼성전자를 입사해가지고 시스템 LS 사업부를 거쳐서 반도체 연구소장, 파운드리 사업부장, 최고 기술 책임자를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똑똑하신 분이네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또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그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야, 이거 집행유예가 뭐냐? 그냥 깜빵이 나가지고 한 10년 정도 썩게 하는데 이상. 참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뭐 픽하면 집행유예 떼가지고 다 풀려야 하는 거야.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한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의 명령을 내렸다. 꼴랑 벌금 2천만 원이야, 참. 하여튼 피고인이 그 이메일로 그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 개발해서 얻어낸 성과물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국내 기술과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그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이 돼서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죠. 한편 이 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던 22년 3월에서 6월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이 D램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13건이죠. 그리고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을 그 영업비밀 100여 건 이걸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간도 큽니다. 간도 커. 검찰은 지난해 그 3월 국가정보원 이첩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서 8월 이 씨를 기소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꼴랑 벌금 2천에 집행유예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판사들부터 잘못됐어요. 이놈들 진짜 말 그대로 나쁜 놈들이야. 판사들이 더 목을 취합니다. 이놈들. 앞으로 이거 반도체 이런 기술을 유출한 놈들은 거의 극형이 쳐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이거 미래를 흔들 수 있는 건데 참 큰일입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올해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순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서머랠리는 물론이고 이 3천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정말 커지고 있나요? 일단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3천 이상 제시한 증권사가 모두 8곳이라고 하는데 뭐 메리츠, 뭐 삼성 이런 데서는 코스피를 상단을 3,150으로 잡네요. NH는 3,100, 대신은 3,110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증권사들이 3천 전망을 하는 건 올해 상장사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겠죠. 금융정보업체에 보니까 실적 추정이 가능한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을 의뢰한 결과 181조 원으로 집계됐고 작년 순이익보다도 72%나 높은 수치고요. 21년 기존 최고 기록을 뛰어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주목할 부분은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3개월 전보다 10조 원 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간에 반도체랑 조선 음식료 업종의 그 순이익 상승폭이 가팔랐는데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 조선에서는 하나오션,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이 이익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당분간은 증시가 상승세를 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증권업계는 상장사 실적 호조에 대해서 미국 경제지표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요. 지난달 미국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6월 물가지표도 안정세를 보일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00p 갔으면 좋겠네요. 꿈의 3000p. 예전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만큼 K 증시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야. 유지를 못해. 공매치죠, 공매. 불법 공매도 완전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의 CEO들이 좀 그래요. 좀 삐딱합니다. 지들 이익만 알고 있지. 보세요. 삐딱하면 뭐 물적 분할에 쌓고. 하여튼 지들 유리한 쪽으로만 탁 끌고 갑니다. 배당도 잘 때리지도 않아요. 자사주 토각도 안 하고. 이따위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개미들이 누가 국내 주식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미국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국내 주식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아메리카로 가십시오. 그나마 미국이 제일 낫습니다. 제 말에 부인하는 사람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삼성전자도 너무 몰빵 때리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지만은 새롭게 들어오려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유익한 하루,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